어느덧 11월이 되고 이제 며칠 뒤면은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11월부터 12월 달까지의 주요 이벤트를 살펴보면 유독 11월 달에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대선 직후에는 한 번 더 금리 인하가 예정이 되어 있으며, 그리고 11월 15일까지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벤트들이 3가지나 겹쳐 있는 달입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한 번 더 이제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제 이 트럼프라는 엄청난 변동성이 특히 채권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프리미엄과 10월 달에 특히 또 강달러가 급격하게 1,400원 부근까지를 이제 터치를 하면서 한국 주식들과 리츠 모든 투자 대상들에서는 외국인이 급격하게 이탈하는 이슈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리츠 부분으로 해서 이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와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로 국내 리츠형 배당 ETF들 중에서는 대표격인 두 대상 모두 10월 달에는 특히 국내 리츠들은 주가가 급격하게 무너진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와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의 주가를 살펴보면 두 대상의 포트폴리오는 거의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인지 두 대상의 그래프는 거의 복사판처럼 해서 유사한 흐름으로 주가가 무너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분산 투자 리츠형 ETF들에는 10개 이상의 분산 투자가 되고 있는데, 특히나 맥커리 인프라 외의 리츠들의 주가들이 전방위적으로 하나같이 크게 무너진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의 월간 분배금 지급 이력부터 살펴보고 시작을 하면 1월 달에는 10원 정도 지급을 하고 2월 달에는 40원, 3월분은 48원으로 해서 이 배당 ETF의 특성은 월 배당금을 지급을 하고 있으나 이렇게 월 분배금의 금액이 변동성이 심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4월분에는 40원, 5월분에는 13원, 그리고 6월 분에는 41원, 7월분에는 11원, 그리고 8월에는 32원, 9월에는 45원 지급하던 것이 10월분 분배금은 29원으로 결정이 되면서 11월 4일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이 월 분배금을 전년도 동월 대비 증가하거나 감소한 부분은 이쪽에 정리를 해놓았기 때문에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될 듯하며, 전년도 동월 대비해서 분배금이 유지된 개월은 3개월이었으며 증가한 개월도 3개월, 하락한 개월은 4개월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24년도 총 배당금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336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측면인데, 이 부분은 1월분부터 10월분까지의 분배금은 이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11월과 12월 달 분배금, 11월과 12월분 분배금 두 달치가 전년도 동월 대비 동일한 배당금이 지급된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336원으로 예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 기준으로의 예상 배당률은 7.8%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하였는데 총 분배금은 이제 증가를 하면서 예상 배당금이 7.5% 이상으로 올라간 좀 특수성을 보이고 있으며, 24년도 1월부터 10월분까지의 분배금 합계 금액은 확정된 금액이 310원인 상태이기 때문에 23년도 1월부터 10월분까지의 분배금 합계 금액이었던 285원 대비해서 25원이 증가한 형태로 퍼센테이지로는 8% 증가한 분배금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는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로 해당 배당 ETF의 특성은 월 분배금이 앞서 살펴본 타이거 리츠와는 조금 다르게 굉장히 균등한 모습을 좀 확인할 수는 있었으며, 4월분 분배금은 30원, 5월달 분배금은 33원, 그리고 6월달부터는 34원, 7월달은 35원으로 해서 굉장히 좀 일정한 패턴의 분배금을 확인할 수가 있었으며, 8월 달에는 36원이 지급되고 9월과 10월에는 35원이 계속 지급이 되면서 약간 편차가 크지 않는 월 분배금 지급 이력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 상품은 월 분배금이 연초에 지급되지 않고 월 중반부에 지급되는 특성이 있어서 11월 달 분배금은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10월분 분배금까지의 데이터만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 상품이 타이거 상품
상품보다 좀 늦게 출시가 된 상품으로 해서 4월달부터의 분배금 지급이라고만 있는 상태인데 4월부터 10월까지의 월 평균 배당금은 34원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형태였기 때문에 이를 이제 예상을 해보기 위해서 11개월로 곱셈을 해보면 연간 예상되는 분배금의 합계는 408원으로 계산해 볼 수가 있었으며 현재 코덱스 한국부동산 리츠인프라의 주가는 좀 크게 무너져서 4,870원 주가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해봤을 때는 예상 배당률이 8.3%로 굉장히 높은 예상 배당률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이거 리츠 상품의 경우에는 출시 연도가 꽤 되기 때문에 연간 배당금 지급 이력도 이제 꾸준히 살펴보고 있는데 21년도에는 300원 지급되던 것이 22년도에는 305원으로 해서 크게 상승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현재 배당률이 높은 상태에서 분배금이 인상된 모습은 확인할 수가 있었고 23년도에는 311원 지급되던 것이 24년도에 이제 현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특징을 살펴보면 1월부터 10월분까지의 분배금 합계가 310원이 이미 지급이 된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연간 분배금이 이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 왔으며 시산업 직격탄 구간인 고금리 환경에서도 분배금이 이제 감소하지 않은 모습은 약간 인상적이긴 했지만 지금 워낙 리츠들이 안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11월분과 12월분의 분배금이 어떻게 될지는 또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저의 자산 배분 전략의 모티브가 된 변동성이 매우 큰 투자의 사계절들을 안정적으로 방어하며 더 잘 즐기기 위한 변동성은 낮추고 수익은 더 꾸준히 얻기 위하여 활용 중인 올해더 포트폴리오 PDF 전자책을 소개드립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 타이밍 예측을 줄이고 주식 몰빵, 특히 이 개별 주식을 줄여서 비중이 다소 낮더라도 자산 배분 전략을 활용하면서 이해하기 시작하고 정기 투자 전략, 이 둘의 장점만 제대로 확실히 이해를 하고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그 성공률을 극적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투자 대가들이나 유명한 헤지펀드들은 자산 배분 전략을 대부분은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개인 투자자 분들이 이것이 워낙 생소하다 보니까 특정 자산에 대한 비중이 너무 높게 투자하여서 큰 리스크에 노출되는 부분을 많이 보고 있고 저 역시 그랬기 때문에 자산 배분과 정기 투자 전략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정리한 PDF 전자책입니다. 이 10월 초반부의 이 그래프를 보면 달러가 거의 1310원 정도까지 급격하게 좀 안정화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가 10월 초반부로 해서는 한 달 만에 달러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이슈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들에서는 가끔 이제 말씀을 드리기는 했고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것 같기도 하지만 환율의 급격한 상승이 일어나면은 국내 투자 자산들에 대한 외국인의 이탈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환경이 조성되는 특성과 역사적인 부분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달러를 한국 돈으로 환전해서 한국 주식이나 한국 투자 대상들의 투자를 해야만 하는 특성이 있는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국가의 기초 자산인 달러의 가격이 오르고 투자 대상인 원화의 가격이 이제 뚝뚝뚝뚝 이렇게 떨어지는 환경이 되면은 모든 투자 대상들이 그렇지만 오르는 자산에 올라타고 싶고 급격하게 내려가는 투자 자산에 대해서는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급격하게 이제 공포심이 유발되면서 이탈하는 현상이 모든 투자 대상들에서는 뭐 100%까지는 아니지만 80% 이상 확률로 이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급격한 달러 가격 상승이 일어나도 지금은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빵빵 터트린 기업들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냥 뭐 코스피나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가 오를 때에는 이제 원화 투자 대상들에서는 외국인들이 이탈하는 경향이 강하다 라는 측면을 공식처럼 외워둘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제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에 속해 있는 10개 이상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는 외국인의 급격한 이탈이 일어났으며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이제 기업이기도 한 삼성전자 또한 달러가 이렇게 급격하게 오를 때에는 외국인이 급격하게 이탈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외국인이 급격하게 이탈하였을 때는 일반적으로 투자 대상들의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패턴을 역사적으로도 반복이 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자산인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서 먼저 살펴보면 이제 이 10월 달이 특히 달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외국인 매도세가 엄청나게 이어졌었고 삼성전자의 주가는 한때 55,000원 부근까지 폭삭 주저앉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우측이 이제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나 매도를 하였고 매수 비중은 어느 정도 됐었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뭐 그냥 차트를 10월 달에 이제 10월 초반부터의 차트를 한눈에 봐도 아시겠지만 빨간색 그래프가 이제 매수고 파란색 부분이 매도인데, 뭐 비교할 수도 없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쭉 달러가 오른 이제 그래프와 뭐 거의 반비례하게 매도가 쭉쭉쭉쭉 진행되면서 외국인들이 매도할 때는 주가가 계속 이렇게 크게 하락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같은 일이 삼성전자에만 벌어질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는 그렇지는 않고, 코스피와 한국 돈으로 환전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 투자 대상들의 전방위적인 타격을 입히게 되는데, 그나마 이제 리츠 중에 대장주격인 레커리 인프라의 경우에만 외국인들이 큰 매도를 이제 진행하지 않으면서 뭐 외국인들의 이렇게 매수와 매도를 비교해 봤을 때 앞선 그래프처럼 쭉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하는 동향도 나타나면서 이런 경우에는 주가가 좀 무너지지 않고 버텨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이 국내 배당 ETF들 중에서는 레커리 인프라 외 리츠 대상들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급격하게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엔 맥커리 인프라 다음에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에서는 포트폴리오 2위를 차지하고 있는 SK 리츠의 상태를 살펴보면 10월달 이후로 달러가 급상승해 가면서 뭐 거의 그냥 비례하듯이 주가가 폭삭 내려앉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부분은 이 외국인의 매도 폭탄이 10월달 초반부터 해서 달러가 급격히 올라가는 이 모습이 포착되자마자 외국인의 급격한 매도세가 이어졌고, 이렇게 주가가 좀 안정을 찾아가려고 하는 시점에서도 역시나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세를 달러가 계속 상승을 하면서 이탈이 일어난 경우에는 외국인의 이탈률과 비례하게 주가는 급격히 무너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습이 국내 리츠 대부분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으며,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의 포트폴리오 3위 비중을 차지한 SR 캔달 스퀘어 리츠에서도 거의 동일한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으며, 이 대상은 그래도 좀 주가 하락이 덜한 모습이었는데 외국인들은 역시나 이렇게 급격하게 빠져나갔지만 이 물량을 좀 기간에서 매수한 부분이 확인은 되었으며, 이제 쭉 전반적으로 한번 포트폴리오 탑 10을 전부 다 살펴봤었는데, 롯데리츠의 경우에도 역시나 이 외국인의 포지션을 점검해 봤을 때는 뭐 매수는 그래프가 이렇게 간간히 찍혀 있는 곳은 있었지만 10월 달에 일어난 이 달러 급상승 현상에서는 외국인의 매수보다는 매도 물량이 이렇게 급격하게 일어났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강달러 현상이 일어난 현재 10월 달이 지난 시점에서는 외국인의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주가들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안 좋은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JR 글로벌 리츠 또한 뭐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 하루 정도 이렇게 매수가 급격하게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벤트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역시나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이제 매수보다도 나오니까 주가는 횡보하다가 하락하는 패턴을 볼 수 있었으며, 하나리츠에서도 뭐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맥커리 인프라 외에는 거의 이제 패턴이 유사하게 무너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리츠의 경우에는 좀 다른 패턴을 보이긴 했는데 10월 한 중반부까지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더 많았던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 매도 물량이 거의 없었던 모습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없었던 이 하나리츠의 경우에는 주가가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자 주가가 하락하는 패턴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10월달은 워낙 좀 국내 리츠들이 많이 빠지는 이벤트가 발생했고, 뭐 초강달러도 원래도 강달러였긴 했지만 한 달 만에 이렇게까지 크게 많이 오르는 이벤트가 잘 없었다가, 이런 현상 때문에 그냥 뭐 국내 ETF형 리츠들에 속한 대상들을 전부 다 한번 살펴보면서도 참 느끼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외국인의 포지션이 뭐 중요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까보면서 데이터를 봤더니 와, 정말 외국인의 영향력이 국내는 엄청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한알파 리츠의 경우에는 중반부 이후에는 외국인이 매도세보다는 매수세가 유지되는 측면이 뭐 간간히 일어났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관에서 매도를 한 부분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KB스타 리츠의 경우에도 뭐 외국인들은 매도 포지션이 이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나마 이런 것을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좀 받아주던 리츠들에서는 주가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 가다가 외국인 또는 뭐 기관에서 매도를 하기 시작할 때에는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패턴을 거의 대부분의 리츠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으며, 프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 또한 외국인의 매도세가 압도적으로 높았던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렇게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올 때는 주가가 또 이렇게 올라가다가 매도세가 나오면서 그냥 무너지는 모습들은 거의 뭐 국내 리츠에서 실적 발표 시즌이라든지 어떤 호재성 발표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외국인이나 기관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뭐 일시적으로 부양시키는 경우들이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국내 리츠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졌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정리를 해보면, 강달러 현상이 발생을 하면 한국 증시 투자 대상들에서 외국인들은 급격하게 이탈하는 현상은 이전부터 매우 높은 확률로 80% 이상의 확률로 보기되었던 역사였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달러의 이 상태에서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것은 거의 뭐 불가능하거나 개인이 할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지만, 여러가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볼 때 현재를 기점으로 이제 달러가 더 오를 것인가 아니면 다시 1300원, 1300원도 사실 지금 워낙 달러가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려서 1400원 라인은 사실 비상사태 같은 초강달러 가격이기도 한 부분인데, 이것이 한 1300원이나 1300원 이하로 이제 시간을 잡고 나서는 내릴 것인가, 이러한 상태가 리츠 영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외국인은 매우 중요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달러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임은 분명하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이번 자료를 정리하면서도 더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 복합적인 현재 기반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달러가 더 오를 것인가 아니면 내릴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10월달 달러 이슈 이후에 생각 정리가 되었으며, 이 측면은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지표이며,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빅 변동성 요소인 트럼프 그리고 전쟁 같은 요소까지 더해져 있는 현재 환경에서는 더욱더 큰 변동성을 겪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되는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는 이제 시간이 지나 봐야 알겠지만, 늘 이것은 위기인가, 주가가 이미 이렇게까지 떨어졌으니까 당장에는 위기가 맞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때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판단이 되겠지만, 위기일까 또는 이런 현상들이 미래에 뭐 6개월이나 1년 뒤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투자는 늘 뭐 판단이나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인데, 뭐 이것이 꼭 강달러 현상 단 하나만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좀 중장기적으로 리츠들의 종합 주가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던 측면이었으나, 이 달러가 정말 무서운 속도로 올라갔던 10월달이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폭탄 매물이 나왔고, 그로 인해서 주가들이 급락했다라는 부분의 영향도는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늘 쉬운 타이밍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연말 시즌은 정말 많은 변수들이 동시에 겹친 쉽지 않은 환경인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또 역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변수와 불안 요소가 특히 많은 시즌에 그런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들이 많이 하락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 문제는 이 하락의 바닥이 도대체 어디인지를 늘 가늠하기가 어려워서 불안감이 증폭되는 시기, 이런 부분들이 투자에서 굉장히 어려운 요소들인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대표적인 고배당주들 및 비과세 운영 팁 정보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